와, 대박. 내가 원하던 다가구 주택이 나왔네? 아, 이거 경매 꼭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경매TV 차은용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다가구 주택 경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건물 외관이 비슷한 점도 있고 그 용어 자체도 헷갈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외형상 보면은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법률상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 보면은 등기부 증명서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일단은 단독 주택으로 보면 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즉 각 세대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가구는 명의가 한 명, 다세대는 명의가 여러 명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될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에 우리 그 부부 공동, 또 여러 사람이 공동 명의가 많아가지고 다가구 주택이 단독은 맞는데 그것이 명의가 한 사람이라 하면은 그거는 조금 정확한 말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는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다세대는 각자 즉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독립된 세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연립주택은 다세대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다른 주택 유형이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자, 일단 연립주택도 꼭 뭐 다세대 주택, 뭐 연립주택 때 구별하기보다는 뭐 이런 주택은 우리는 공동주택이라 하는데요. 연립주택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독립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연립주택입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 경매 참여 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다가구 주택은 그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의가 한 사람. 아무래도 이 단독주택은 경매에서 수익률이 조금 나지 않아가지고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차례 참여하는 사람이 조금 적고, 그래도 이런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는 한몫합니다. 위치라든지 지형을 따라서 뭐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 여기서 팁!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잘 살펴봐라. 다만 경매에서 좀 중요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명도 문제, 여러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특히 위치 문제에서는 이 집 주위에 뭐 고압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지나가지 않나, 또는 뭐 위험한 건물, 소위 말하는 뭐 주유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압선 같은 게 지나가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나요? 많이 영향이 미치죠. 그 감정평가 영향이 미쳐지는 건가요? 감정평가사는 그 집과 토지를 감정하는 거지, 이 여파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까지는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입찰하는 입찰자들이 그 현장 분석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천 대표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고압선, 주유소 등등 한번 나가가지고 그 경매 물건을 살펴볼 때 주변 입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명도 여부, 위반 건축물 유무, 입지, 주변 시세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정평가사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이 실제 또 시세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 있고, 법원에서 이 집이 경매로 들어왔을 때 법원 집행관님이 조사로 나가는 것이 현황조사입니다. 물론 현황조사로 나가면은 그분이 나는 전세로 얼마에 살고 있고 또는 월세로 얼마에 살고 있다 하는데 액면 듣다가는 좀 낭패를 봐요. 예를 들자면 전세 보증금 1,000원에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살고 있다. 어머, 이거 40만 원이면 진짜 괜찮구나. 그러면 나는 돈을 조금 대출을 빌려서 사가지고 나는 이 월세를 이 정도로 받으면은 대출비도 갚고 남는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근에 공인중개사를 한 군데가 아닌 수군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시세 차이를 알아봐야 됩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팁! 공인중개사 발품 팔아서 여러 곳 돌아다녀서 주변 시세를 꼭 체크할 것. 다가구 주택 경매에 있어서 특별히
특별히 유의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물권 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집이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라 돼가지고 관내 구청에서 이행 강제금이 나온 거 있는 경우에는 다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권리 분석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위험한 건물들이 있는 건지 유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가 현장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경매의 장단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온전한 지분을 전부 가져온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고요. 반대로 세입자들과의 명도가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은 경매로 우리가 입찰하시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집을 내가 낙찰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 용도할 것인가 그게 딱 정해지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이분들의 보증금을 보면은 낙찰하신 분들이 그 집을 그 가격에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합치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경매 물건을 잘 샀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가구 주택의 좀 메리트입니다. 강제 집행 명도 이 부분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평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지만 일단 강제 집행 비용은 저희들이 그 일반 이삿짐 센터에서 하는 이사 비용으로 착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강제 집행은 글자 그대로 임차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목적 달성을 하기 때문에 인부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보다 이사 비용보다는 그 2배, 3배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다가구 주택 경매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또 혹시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그렇게 경쟁률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을 작성할 때 좀 신중히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뭐 비싸게 샀다 이래가지고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유찰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아, 네,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네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경매는 여러 복잡한 사례들이 얽혀 있으니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동경TV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 또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경TV 차완용 천자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